저희 화이팅! 초콜릿 더 먹을 사람 알아서 가져가시고, 네, 가져가시고, 힘을 내시고, 내가 제일 힘내야겠지만, 괜찮아, 할게. 자, 1-3단도 아직 안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있잖아. 인성에 문제만 없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제 예컨대 민혁이와 승찬이 학교의 의사소통 파트 있잖아. 거의 약간 맥락이 비슷해. 공감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다만 방법이 좀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방법이 있구나 정도 캐치를 하면 되는데요.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말 그대로 진짜 공감하며 대화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게 왜 나올까? 교과서에 쉽긴 하겠지만 의외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친구들, 공감은 하고 싶은데 뭔가 내 방법이 잘못돼서 오해를 사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 자, 먼저 관심 표현하기가 있을 수 있어. 지금 쌤이 관심 표현, 재진술, 자신의 경험 공유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 나눴잖아. 이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면 눈 맞춤, 고개 끄덕, 혹은 뭔가 맞장구. 진짜? 더 얘기해 볼 수 있어? 격려.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눈을 맞추고 나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 너희도 나한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눈을 맞춰줄 때마다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단다, 얘들아. 공감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건 얘들아 비언어적 표현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그런데도 뭔가 힘을 실어주고 있지.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야. 근데 맞장구는 진짜? 맞아 이런 거. 그리고 격려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 그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 자세히 얘기해줘. 이런 건 언어적 표현인 거지. 이런 걸 통해서 나 지금 너에게 충분히 관심 있게 대화를 듣고 있어. 이런 걸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진술하기 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을 때 그걸 가만히 듣고 너가 그래서 이런 기분이었다라는 거구나 하면서 나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감정 파악이 이제 여기서는 키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강윤희가 진짜 승찬이가 저한테 자꾸 꼽주고 저 사사건건 자꾸 시비 걸고 진짜 그런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공감을 한다면 승찬이가 계속 너를 못살게 굴어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감정을 짚어주라는 소리야. 이게 재진술. 괜찮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이거는 맞아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시비 걸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말이야.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나도 그때 겪어보니까 너가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다. 내 경험을 공유해주는 거 괜찮지? 그래서 얘네들은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이겠지. 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이런 방법들은 당연히 상대방과의 신뢰감, 유대감 같은 걸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시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유념을 하면서 시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어를 표시한답시고 상대 말을 함부로 평가하고 분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남자친구한테 막 있잖아 학원에서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래 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이제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들어준답시고 네가 거기서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지, 네가 잘못했네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뭔가 나름 너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를 표시해 주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 함부로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저 T라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이것도 다 핑계인 게, 야, 거기서 네가 그랬으면 안 됐지. 그거 핑계네. 야, 그러니까 내가 너 평소에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평가하는 거는 나 T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가짜 T야, 가짜 T.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 가짜 T야. 그래서 너 거기서 그랬겠구나.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봤던 거, 적절하게 관심을 표현하고 반응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 예를 들어서 너희가 선생님 말을 들을 때 집중을 해. 근데 너희가 이렇게 들으면 내가 가끔 괜찮아? 이해됐어? 하고 묻잖아. 왜? 너희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공감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적절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쌤이 아까 얘기했던 표정이나 자세나 행동 같은 것들. 내가 진짜 너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듣고 있어.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고 쳐봐. 그럼 상대방은 이제 팍 식을 거 아니야, 그치? 적절한 눈빛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자, 이 단원에 꿈꾸는 소녀, 소년이라는 그 만화의 일부가 나오는데 여기 아직 안 했다 그랬지? 와, 이거는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내용 한번 훑을까? 네. 이건 다음 주에 오면 내용 한번 훑자. 이게 문제는. 얘 문제 근데 만화 보면 바로 이해돼. 근데 풀만 할 거. 그치. 풀만 할 거긴 해서 다이 올 때 같이 풀자. 자, 그리고 이 단원으로 넘어가서 요즘 서연이가 하고 있는 과학자의 서재 핵심 정리. 이 단원이 전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단원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인 큰 것은 독서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 단원의 큰 주제인데 2-1의 소단원은 뭐냐면 독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가치가 있어. 독서의 기능,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이 단원은 자, 그래서 독서를 하고 나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어. 우리 독서를 습관화, 일상생활에 녹여내자. 독서 활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독서 활동의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서 활동의 대표적인 게 독서 감상문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럴 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면 글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언어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져. 이래서 다양한 표현의 종류를 살짝 언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용어, 속담 이런 거 별거 없지. 일단 독서의 가치부터 보면 그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쌤이 그 6페이지 보면은 머리 부분이랑 아래 부분이랑 두 번을 갖고 왔는데 이건 그냥 중요하니까 쌤이 두 번 넣으신가 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줘. 알았지? 네. 제 일부러 이 for 강윤 두 개를 넣으신 거예요? 네? 똑같은 빈칸 채우는 똑같은. 정말? 어쩐지 내게 없더라. 그래서 내 거 없어서 다시 뽑았는데 그럼 강윤이 두 번 풀어. 해야 되죠, 뒤에 있는 거. 수단원 평가 문제 풀어. 알았지? 화이팅! 그래서 너무 영혼이 없었나? 적절한 눈빛과 손동작으로 화이팅! 자, 계속 볼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가 요즘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 이럴 때 독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 저는 뭔가를 더 알고 싶지 않은데요? 지적 호기심 같은 거 없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굉장히 기뻐해. 지적 호기심. 그게 하다못해 뭐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더라도 말이야. 독서를 통해서 내 지적 정보와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창의력과 사고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지? 넘겨도 돼. 근데 뭔가 조금 와닿았으면 해서 하나 일화를 얘기를 해주자면,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 너무 좀 꼰대 같은 소린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너희도 아마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걸? 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조금 약간 암울했던 것 같아. 중학교 때
그래도 선생님이 상위 2%로 졸업을 했던 것 같은데 2몇 %로 졸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내내 수학이 발목을 잡았었어. 그치. 나중에 이제 재수하고 그럴 때 수학 잘 보긴 했어도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공부도 너무 하기 싫고 그 벼락치기 하는 게 안 통하고 뭔가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뭔가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쟤네들은 완전 인싸에다가 막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뭐지?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하던 시기가 있었다? 근데 그때 친구가 읽던 책을 빌렸어. 그게 쿠션이라는 책 하나랑 이성복의 배려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단종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책이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언제까지고 주변 탓하고 나를 계속 깎아내리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띠용 하고 당연한 소리인데 그게 확 하고 와닿게 얻어맞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서 그때 꾸질꾸질함을 많이 좀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책이라는 게 진짜 실제로 바람직한 정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구나, 또는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지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 독서의 기능도 다 비슷한 소리야. 정보의 제공, 지적 능력의 개발,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의 함양,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의 강화. 자, 그리고 그 밑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룬, 이게 소설이 아니라 수필인데 원래는 수필이 맛있는 책 그거 강윤인의 천재박에 나온 그 구절 중에 일부거든. 아마 수필로 알고 있어 쌤이. 근데 이게 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출판사 자료를 쌤이 그냥 재가공한 건데 여긴 소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성석재 하면은 진짜 그냥 소설, 현대 소설의 그냥 탑 오브 탑이야. 그냥 탑이야. 엄청 유명해. 근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뭔가 책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다가 우리 허생전 읽었지. 그 박지원 소설을 읽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더라. 그러니까 책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을 다룬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볍게 읽어보면 돼. 알았지? 지금 읽을 시간 드릴까요? 30초 줄게. 읽어봐봐. 아 진짜 이거 다 했어. 복습해. 백지 줄 테니까 저기 복사기에서 백지 꺼내가지고 백지로 서술해봐. 그림들이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것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응. 백지가 어디 있어? 저기 복사기에서 A4용지 꺼내가지고 그러다 복사. 시험 범위. 그게 그치. 아니 이거 색이 달라. 안 나와 파란색 잘.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와. 쌤 이거 때하면 혼나나요? 네, 혼나요. 네. 건들지 마세요. 됐어? 넘어갈까? 자, 과학자의 서재로 넘어갈게. 이거 사회생물학자이고 교수님이신 분이 이제 쓴 수필이잖아, 그치? 자, 일단 수필은 기본적으로 수필은 갈래의 특성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비전문적인 글이야. 알고 있지? 왜냐면 소재에 제한이 없고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소재에 제한이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얻게 된 깨달음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 이러면 거의 99% 이상 수필에 대한 설명일 거고, 그 다음에 소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자와 시인, 서술자와 작가가 동일 인물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수필은 글쓴이와 소설이란다. 수필 속에 등장하는 나가 동일 인물이지. 자기의 경험을 쓴 거니까. 괜찮아? 동일 인물. 이해됐어? 네. 실제 글쓴이가 자기의 경험을 쓴 거잖아. 이게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야. 쌤이 거기 써놓진 않았거든? 네,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의 서재는 내가 살면서 이런 책을 만나서 이런 영향을 받았어를 쭉 이제 훑은 그런 글이잖아. 학교에서 진도 여기 다 나갔어?
한번 읽어보고 응. 퀴즈 한다 해서 퀴즈하고 어. 그거까지밖에 안 했어요. 퀴즈를 받았는데. 없어요? 아하. 그럼 일단 오늘은 개괄적으로 훑어주고 다음 주에 1시간 일찍 부를 거거든? 네. 그때 보강을 할 건데 그때부터 뭔가 필요하다면 더 꼼꼼하게 뭐 같이 설명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 일단 오늘 읽고 다음 주 전까지 의사 알려줘. 알았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백과사전을 읽어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잖아. 근데 그 백과사전 얘기하기 전에 그 시작 부분 있지. 여기서 페이크 주기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작가, 글쓴이 나는 빈둥거림을 어떻게 평가할까?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아니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맞아. 좋대요. 맞아.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빈둥거림은 뭐냐면 휴식이야, 휴식. 휴식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 얘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즘 애들은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서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들어올 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걔네들은 진정한 빈둥거림, 진정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널널하게 있을 때 내가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 기억해두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화자도 지금은 무려 교수님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평범한 초딩이었단 말이지. 막 놀다가 어느 날 백과사전이 눈에 들어온 거야. 왜 재밌더라고. 왜 재밌냐? 자, 본문 같이 봐봐. 쌤이 뒤에 이렇게 본문 교사용 교과서 주석 다 달아놓은 거 갖고 왔거든? 9페이지 보면 나와. 자, 백과사전이 왜 재밌었냐면은 일단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게 백과사전이잖아. 읽을 거리 자체가 풍부해. 그리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재미. 이미 뭐 이제 주석으로 달려있긴 하지만 눈에 안 들어오면 색깔펜 같은 걸로 표시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좋아. 그리고 애초에 백과사전이 굉장히 다양한 시각적 자료, 총천연색의 사진들까지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대. 그리고 그 밑에 백과사전에 장점이 나와 있잖아. 장점은 뭐냐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이래. 여기서 독서의 방법 하나 얘기를 해줄게. 아무 곳이나 펼쳐도 오케이. 왜 그 독서의 방법 이런 거 있잖아. 정독이니 속독이니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근데 이제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다 읽어야 되는데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내가 설명하는 글 중에서도 원하는 정보가 있어. 예를 들어서 크런키의 칼로리가 궁금해. 그럼 크로키의 원료는 내가 궁금하지 않아. 칼로리가 궁금해. 그럼 그 부분만 뽑아서 읽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백과사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으면 되는 종류란 말이야. 이런 독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발췌독이다 라고 해. 들어본 적 있어? 발췌하다. 논문에서 발췌하다. 발췌는 들어봤네. 발췌독이라는 독서 방법이 있어. 보고 있니, 다이아? 다이아한테 한번 보내주려고. 근데? 근데 녹화 버튼 안 누르신 거 아니에요? 설마. 아까 봤잖아. 눌려져 있지? 진짜? 너 아니기만 해. 아, 눌려져 있지? 다이아, 다이 부담스럽겠다. 눌려져 있잖아, 박승자. 진짜. 자, 휴.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백과사전을 읽다가 나중에 꽂힌 게 있었어. 두 번째로 꽂힌 게 뭐였어?
세계 맞아. 세계 맞아. 그 다음으로 꽂힌 게 뭐였냐면은 세계 동화 전집이었어. 저거 다 적었어요. 그래. 그래요. 자,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이따 봐줄게. 자, 세계 동화 전집인데요. 자, 세계 동화 전집은 뒤로만 갈까요? 쭉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이런 게 이제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뭐 이제 여러 감정에 이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 중에 특히 두 권의 책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학교라는 책이 정말 큰 나한테 영향을 미친 책이었어. 거기는 그 아까 쌤이 쭈글쭈글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이 글쓴이가 우정, 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의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 추구하는 정의 등등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거야. 그래서 세계의 동화 전집을 통해서 이제 글쓴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일단 어떤 생각의 폭, 깊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철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그건 심지어 성인들한테도 다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다. 그런 서술도 있었고 그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했고 동화 전집을 읽기 전과 후에 그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혼자 가만히 있는 어떤 시간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와 나 시인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감성도 생겼대. 세계 동화 전집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했대. 요 정도로만 읽어도 괜찮겠지? 자, 다음으로 꽂힌 게 뭐냐면 이 글쓴이는 시인이 되고 싶은데 희한하게 소설을 더 많이 읽었대. 그래서 노벨 문학상 작가들의 그 작품집을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읽게 됐대. 당연히 뭐 이제 여기 그 글쓴이 말 맞다나 시인을 꿈꾸는 소년으로서 노벨 문학상이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인지 궁금한 건 당연하잖아. 아무튼 간에 노벨 문학상을 읽었는데 말이야. 읽었는데 말이야. 자, 이것도 봐봐. 미국 사람들만 상 타는 거 아니고 뭐 폴란드 사람만 상 타는 거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상을 타잖아. 그 다양한 작품에는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가치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로 이제 어떤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역사나 뭐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였냐? 그 중에 있었던 이거 뭐지? 모닥불과 개미. 맞아. 이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잘 읽긴 읽었지, 학교에서. 꼼꼼히 설명은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나 나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 그치? 얘 지금은 사회생물학자잖아. 얘라고 하면 안 되나? 교수님이니까. 사회생물학자가 되는데 아주, 영향을 미친 그런 작품이 모닥불과 개미래. 이 모닥불과 개미는 굉장히 짧은 수필인데 오랫동안 이 글쓴이의 머릿속에 남았던 거야.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 그 개미 집 그거 불에다 던졌는데 개미 먹이지 나와가지고 맞아. 꺼냈는데 불 타고 있는데 개미 막 나오고 난리 나는데 개미 안 도망가고 끝나고 뱅뱅 도는 맞아 정확해. 이제 이 또 다른 수필이 이제 안에 소개가 되는데 이 수필 속의 화자가 모닥불에 통나무 던졌다가 이제 뭐야
안에 개미집 있었어? 하면서 했는데 개미들이 이제 막 그런 내용이었잖아. 개미집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주위만 뱅뱅뱅 불붙은 통나무 주위를 뱅뱅뱅 돌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 작가는 당시에 뭔가 개미들의 행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진 않았고, 그 철학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소련의 억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비유한 그런 수필이었나 봐. 그래서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여기 모닥불에 사는 그 개미들 있지. 개미는 다리가 6개니? 개미들은 소련의 군중들인 거야. 원래는. 그리고 이 통나무는, 그러니까 개미집, 그치? 정확히 말하면 개미집은 군중들이 사는 국가인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개미집은 소련들이 군중의 집이니까. 그러면 그 개미집이 있는 통나무에 가해지는 불길은 뭐겠어? 뭔가 폭력이라든지 억압 같은 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대. 원래대로라면, 그 작가의 의도에 따르면. 이해됐어? 근데 이 개미가 도망가야 되는데 집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뱅 도는 건 그 군중들이 그 체제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뭔가 맹목적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맞아. 맹목적으로 순응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대. 왜 그 앞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작가? 솔제니친이 이제 소련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을 폭로한 그런 작가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원작에서는, 근데 이 원작의 내용이 소련의 그 체제, 이게 이 작가한테 중요했던 게 아니라 희한하네. 개미가 왜 자기 집 안 버리고 왜 이렇게 있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던 거잖아.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어? 미국 유학을 갔다가 어떤 것을 접했어? 어떤 학문? 사회 생물학. 이 사회생물학이 쌤이 알기로는 생물학은 생물학인데, 그런 그 생물들의 어떤 사회나 규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들 같은 경우에 또 체계가 있어서 막 오른쪽으로 팔자를 그리면서 돌면 여기 뭐 먹이가 있고, 저렇게 돌면 여기 적이 있고, 막 이런 신호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무튼 그런 학문을 접하면서 이 생명체들한테는 이타주의라는 성격이 있구나. 어쩌면 내가 그 옛날에 잠깐 봤던 그 통나무의 개미도 우리 개미들 어떻게, 우리 동료들 어떻게 하면서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이타주의에 기반한 행위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대.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잠깐 읽었던 그런 짧은 작품이긴 하지만 나 사회생물학 연구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진로를 찾기까지 도움을 준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이처럼 책은 나의 그 일상생활에서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영향을 준 그런 존재다가 이 소설에는 자꾸 수필의 어떤 주제겠지. 독서의 어떤 가치, 의, 중요성, 영향,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지금 34분이거든? 그래서 쌤이 5분 30초 내에 2-2단원도 정리해 줄게. 그럼 우리 시험 범위 끝나. 알았지? 자, 두 번째가 2-2단원인데 독서 활동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 중점이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했어. 이게 본문이 뭐냐면은 민재라는 애가 독서 일기를 쓰는데 아침에 20분씩 독서하래. 겁나 싫음. 독서 극혐. 막 이러다가 독서 동아리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독서를 이제 기반으로 한 이렇게 소나기를 읽고 떠나는 어떤 여행 같은 거, 독서 기획을 겪고 조용히 안 하나.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와가지고 그런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만화라든지 광고 등등을
실을 수 있는 독서 신문을 만들고 이러면서 어머나 독서 활동 너무 좋잖아? 막 약간 요런 내용이 담긴 짧은 그런 글이거든? 아직 안 읽어봤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독서 활동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면 돼. 아침 독서, 독서 동아리, 독서 기획, 독서 신문 만들기 대회, 독서 감상문, 만화, 책, 광고, 육행시 등등등 이런 게 있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독서, 읽기를 생활화해야 되는데 읽기를 생활화한다라는 게 수업 시간 내에서만 뭐 국어 시간에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뭐 이런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행도 하고 뭐 육행시도 만들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야. 가 요 글의 메시지였어. 별거 없죠. 그러면 요 글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민재가 독서 그 신문을 만들잖아. 거기에 뭐 한 우물만 파라 이런 참신한 표현 같은 것들을 한 우물을 파지 말라 그랬나? 맞아. 한 우물만 파지 마라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가 뭐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쓰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오, 너 좀 폼 좀 살아있는데? 약간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지, 다양한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나오거든? 더 다양한 표현들이다 하면 별거 아닙니다. 관용 표현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관용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그런 거 있지. 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나 미역국 먹었어 라고 하면 진짜 소고기 미역국 먹었다 이게 아니라 시험에서 떨어졌다, 미끄러졌다 이런 의미,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비행기 태우지 마, 아이 참 비행기 태우지 마 하면 나 진짜로 비행기 태워주면 땡큐기가 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너무 이제 띄워준다, 칭찬을 해준다 이런 의미잖아. 그런 것들 관용 표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얻은 지혜 같은 것들을 꽤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때가 많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격언이랑 명언, 이건 비슷해. 이것도 어떤 메시지, 교훈, 아니면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 경계 따위를 담은 것들인데, 격언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말인데 그게 누가 한 말인지 몰라. 이런 거, 뭐 시간은 금이다 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근데 명언은 네 주제를 알라 소크라테스 이러면서 누가 말했는지 알아. 이게 명언이야. 그 다음에 그 외에 참신한 표현,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우물만 파지 마라 뭐 이런 게 이제 예시로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읽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읽는 이가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말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딱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상적으로 팍 알려줄 수가 있고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혹시 시험에 어떤 관용 표현이나 어떤 격언이 나올지 몰라서 뒷장에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참신한 표현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관용 표현이 조금 더 이렇게 널리 쓰여져서 굳은 거. 그러니까 참신한 표현은 개인이 새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지 말아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 외에 조금 더 개인적인 거. 잠시만. 거의 끝나서 잠시만. 그래서 뒤에 한번 관용 표현, 속담, 격언, 명언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거 좀 갖고 왔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읽어보면서 내가 처음 보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눈에 좀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름중진도 끝! 이거 공식 맞아요? 구글 읽으라는데. 글을 읽고